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상승과 하락, 변동폭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노련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즐기고 또 버틸 수 있는 흐름이지만 초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기존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프리미엄에서 카카오를 중심으로 주도주 변화 혹은 주도주 재평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카카오, 그리고 바닥에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젊은 시세, 빅히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보다는 2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시세 절정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관성이라든가 이제 가수요와 함께라면 카카오가 좋고요. 또 이제 카카오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젊은 시세, 바닥권의 젊은 시세, 빅히트, 빅히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그림이죠. 네이버인데 네이버 연봉 차트입니다. 2002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그 연봉 잘 아시죠? 연봉. 우리가 일봉, 주봉, 월봉이 있지만 또 연봉도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어떤 그 등락을 봉 차트 형태로 이제 표현한 게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2005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3년 동안에 주가가 이제 9,000원에서 9만원까지 정확히 이제 연중 최고점이 94,000원이거든요. 3년에 걸쳐서 주가가 1000%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10배, 우리가 꿈에 그리던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죠. 1000% 올라갔는데 그때 파동하고 굉장히 유사한 파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강세였죠. 작년 2020년에도 강세였는데 2021년에는 2000년보다 오히려 더 이제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 그림의 핵심은 카카오의 현재 파동은 네이버의 2005년도, 6년도, 7년도 파동과 동일한 사이클이다. 이거를 제가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서부터도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9만원, 만약에 2007년도 9만원 고점이었다면 2007년도 9만원에서 현재가가 35만원 넘어갔으니까 그때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혹은 제가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포노사피엔스 시대 최적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019년도 1월서부터 제가 위아래 기간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와 비교 차트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난 코로나 최저점이죠. 코로나 최저점에서 삼성전자는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 당시에는 이제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지수 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못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월봉상 보게 되니까 4개월째 양봉이 나왔는데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 사실 못 갔다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아래 카카오 보시면 코로나 저점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사 역고점 당시에 이제 18만 3천 원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18만 3천 원에서 42만 원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9월과 10월 지수 전체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같이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수가 나름대로 위협을 받을 만한 정도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상당부 조정을 받았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조정폭이 좀 짧았는데 그 이후서부터 지금 이제 3개월, 월봉상 보면 이제 3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특히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엄밀히 따진다면 이제 1월 11일이죠. 제가 이제 1월 11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1월 11일 날 일봉상 보면 하루 거래량이 9천만 주가 됐어요. 9천만 주가. 당초 우리가 거래 상투가 이제 7천만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상보다 7천만 주도 처음에 6천만 주에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7천만 주에서 2천만 주가 더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지금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이제 고점 위에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정의 결정적인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10가지 혹은 100가지 1000가지도 조정의 이유를 대라면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거래 상투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경기를 예측하고 시장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맞췄다고 이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서부터 삼성전자가
일일 거래량이 7천만 주 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가 될 것이고 7천만 주 혹은 7천만 주 이상이 터지면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역사적 고점은 이미 그 돌파한 상태에서 돌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지난 그 1월 11일에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일부 상당분 매도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를 갖고 있다면 한 300주 정도 매도하고 지금 700주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700주를 다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700주를 다 팔게 되면 다시 사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정이 오면 지난번 작년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9월과 10월 두 달 조정이었다면 이번 조정은 한 달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2월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뭐 최악의 3,000포인트도 뭐 살짝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본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한 3,000포인트 초반 정도가 되겠죠. 3,000에서 3,050포인트 정도 사이라면 삼성전자는 다시 좀 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카카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특히 1월보다는 2월달이죠. 2월달. 1월보다는 2월달에 이제 강세로 2월달에 뭐 상당히 어떤 그 세찬 어떤 그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현대차가 조정을 받고 뭐 삼성전기가 조정을 받는다면 카카오가 오름으로 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뭐 방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흐름을 갔죠. 작년 이제 9월하고 10월 달에 조정을 받고 11월하고 12월 달에 이제 그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은 사실 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상승 파동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것도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강세 기준을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시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로 지금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중 등락이 심하면서 지금 마이너스로 양시장 모두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오전 중에 제가 캡처를 잡아놓은 겁니다. 주가가 한 2.6% 정도 강세 때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아놓은 건데요. 여하튼간에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지난 그 작년 11월과 12월의 상승이 아니에요. 그냥 조정의 혼조 국면의 연장선상이었고 실제적으로는 1월 달에 역사의 고점을 새롭게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달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죠. 그런 것처럼 카카오가 1월 달에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오늘 방송의 핵심 중에 하나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1월도 제법 세죠. 지금까지 뭐 강세 기조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 역사 고점 40만 원 직전 고점이죠. 작년 8월 말 혹은 9월 초 고점을 돌파했는데 1월보다는 2월 달에 역사 신고가 돌파 프리미엄이 적용되고 특히 이제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가속도의 법칙, 상승에서는 이제 그 가수요라고 봐야겠죠. 상당히 버블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작년에 우리가 특히 이제 그 9월 달 정도 그때 시점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비중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데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어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9월, 10월 달 조정이 제법 썼는데 공교롭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9월 초서부터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시에 이제 회원분들도 이제 많이 놀라니까 사실 그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까지 둬야 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현금 비중을 두르니 삼성전자를 사놔라. 그게 삼성전자의 방주다. 라는 제가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도 나름대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그 카카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가 되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시세가 나름대로 이제 농후한 시세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가 사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50대에서 60대로 전환되는 그런 나이라면 50대에서 60대도 지금은 굉장히 왕성한 나이죠. 그런데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에서 20대의 어떤 불확성을 넘어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완전히. 20대에서 이제 그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30대에서는 사실 우리가 액티비티도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활동적이죠. 그런 시세가 아닌가. 파동상으로 보면 그런 파동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그 카카오를 우리가 매매할 때는 그 자꾸 이제 저점에 매수한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사실 저점에 매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열이 아니라면 적정 매수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나는 좀 물려도 되겠다. 그런 시점이라면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될 때 44만원 미만에 살아오는데
44만 원이 깨지고 나니까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확히 고점에 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 주가가 하락할 때 정확히 저점에 매수하는 것은 그런 그 미친 짓이에요. 그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최저점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카카오를 지금 우리가 관성의 법칙,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요가 개입되는 것을, 버블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래 비기트 보시면 어때요? 비기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표현을 했지만, 카카오가 이제 12월 말 혹은 1월서부터 이제 강세 기조로 전환될 때 오히려 비기트는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컨셉 자체는 좀 비슷하죠. 카카오가 상승하는 가운데 비기트는 오히려 좀 조정받고, 주가의 조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조정받는다는 것은 매도에 대해서 상당 조정 과정을 통해서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내성을 갖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많이 맞게 되면은 우리가 뭐 싸움할 때 많이 맞게 되면 사실 맷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번 반전되게 되면 반전되면서 어떤 모멘텀, 계기만 마련된다면 굉장히 또 강한 어떤 에너지가 또 발산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 매도세 상당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하여튼 수급적인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프레시, 굉장히 신선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상승 지금 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열이 아니라면 역시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오늘 20만 원이 깨지면은 또 추가로 문자를 만들어 놨어요. 뭐 공격적으로 매수해라. 최근에 저희가 비기트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만 원이 깨지면 저희가 문자를 준비해 놓고 바로 또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20만 원 또 안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하튼 간에 다소 좀 물린다는 시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어제와 어제 방송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캡처를 해봤죠. 우리가 SM이라든가 JRP, 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과 비교 불가라고 그러는데 SM이라든가 뭐 JRP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에서 출발했죠. 국내에서 출발해서 이제 아시아,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혹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남미, 혹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진출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예전에 원더걸스 정도가 이제 그래도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부분은 없어요. 반면에 이제 BTS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몰랐죠. 국내에서 몰랐는데 미국, 팝의 공장 미국에서 먼저 이제 잭팟을 터뜨렸기 때문에 BTS 같은 경우는 그런 생태가 있어요. 그런 DNA가 있는 겁니다. BTS, 빅히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으로 겨냥해서 지금 작게라는 게 좀 우습지만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SM, JYP가 좀 극단적으로 본다면 관계자분들 혹은 SM이라든가 뭐 JYP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극단적인 편을 써서 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죠. SM과 JYP가 만약에 동네 축구, 조기 축구라면은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너무나도 잘하죠, 최근에. 빅히트 같은 경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리그로 이제 리그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뭐 그런 식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SM을 갖고 있고 JYP 혹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갖고 있으면 전량을 매도해서 저는 BTS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이라는 게 대단하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아미가 제가 그냥 대략 추정한 거예요. 추정했는데 한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구매력이 대단하죠. 전에 우리 아이카 있죠. 애플의 아이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애플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 거의 뭐 아미 수준의 고객이 이제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실 자동차를 10분의 1만 아이카를 탄다고 하면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위버스입니다. 이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히트를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위버스라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해석하고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버스는 사실 국내에서는 뭐 독보적이죠. 국내 최초고 세계에서도 가장 어떤 지금 영향력이 세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의 어떤 앨범이라든가 공연 혹은 이제 기타 이제 기념품 사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수의 글로벌 어떤 유수의 아티스트들도 원래 자기네 앨범이라든가 공연을 홍보하려면 돈이 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광고 홍보비가 들 것이고, 또 이제 프로모터들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위버스에 자기네 앨범이라든가 공연 일정 이런 것들 기념품 이런 것들 올리게 되면 소정이 어떤 거 수수료만 주게 되면은 뭐 충분히 워낙 이제 다 사실 가입자 수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위버스를 BTS의 어떤 빅히트의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주가가 맞다 안 맞다 논리를 떠나서 이게 사실 논리거든요, 논리. 저는 논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오프닝 때 먼저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회원분들이 좀 항의 아닌 항의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회원들만 공유해야 돼. 회원들만 알아야 될 그 내용을 왜 유튜브에서 쉽게 얘기하냐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개를 하더라도 잘 안 사세요. 안 사고 또 사더라도 조금밖에 안 사시고 또 많이 사시는 분은 또 금방 또 홀랑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돈을 버는 거죠. 좀 세속적이지만 그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문자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위에는 이제 카카오고요. 아래는 빅히트입니다. 위에가 이제 카카오, 아래가 이제 빅히트인데요. 요게 제가 이제 2020년, 2021년, 2020년을 이제 굵은 빨간 표시로 썼는데요. 이게 앞서 네이버를 설명하면서 2005년서부터 2006년, 7년, 3년 동안에 이제 주가가 1000% 이상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카카오가 그런 파동이라 보는 거죠. 그런 파동이.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이제 2020년도에 4,40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근 보고서, 오늘자 보고서입니다. 오늘 1월 27일자지 보고서가 되는데 8,900억까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조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1조 한 3천억 정도, 1조 한 4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이어지면 주가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사실 6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57만 원 최고 목표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60만 원이 아니죠. 그 이상을 봐야겠죠. 100만 원 혹은 100만 원 넘어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절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 느낌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아래 빅히트를 보시게 되면 빅히트는 이제 단위가 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987억에서 2020년도에 1597억. 근데 주가가 이제 작년 10월 15일 날 이제 상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35만 1,000원 고점 찍고 계속해서 빠졌죠. 자, 하여튼 1597억, 1600억에서 2020년 1600억에서 올해 예상이 이제 한 2200억. 그리고 2022년이 이제 28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의미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 4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또 보호예수 물량 100만 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두려워서는 주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호예수 물량 풀리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파동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제 득이 되는 거죠. 주가 조정기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는 것은 굉장히 이제 독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겁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여러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주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입하신 분들 보면 종목이 5종목 이내로 줄이셔야 돼요. 저희가 그 역할을 해드릴 텐데 10종목까지도 양호한데 20종목, 30종목, 50개 극단적으로 100개 이상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식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여하튼 간에 5종목 이하로 저희가 투자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우선순위별로 해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 법인 계좌고요.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차피 지금 오후 장도 제가 끝날 무렵이니까 내일 제가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성공 투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가 최적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